근데 이제 바닷물은 굉장히 짠데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알죠? 왜 그렇죠? 전래동화에서 소금 나오는 맷돌이 바다에. 소금 전래도 소금 나오는 몰라? 맷돌설 아직도 가동 중이다. 예. 유럽 지역에 굉장히 선진국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을 하는 게 물레방아다. 물레방아설이 있어요. 물레방아설이. 물레방아하고 인류 문명의 큰 전환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뭘 좀 아는 토크의 진행을 맡은 조정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백시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뭘 좀 아는 토크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주제가 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말씀을 또 잘해주실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걸어다니는 잡학사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곽재식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또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 작가님과 같은 출판사에서 책을 낸 오, 같은 출판사.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네. 곽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강이 또 뭐겠습니까? 물 아니겠습니까? 노벨 문학상도 물 속에 있었나? 저 지금 살짝 반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물을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물 어떨 때 가장 물이 필요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목마를 때, 씻을 때, 씻을 때, 그리고 농사 지을 때, 농사 지을 때, 음식을 만들 때. 음식 만들 요리할 때, 네. 요리할 때 필요합니다. 워터밤에서도 필요하고. 그렇죠. 뭔가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도 맞아요.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사실 물입니다. 맞아요. 예. 평소에 물을 하면 뭐 좀 궁금해하셨던 거 있나요? 저희 그 지구의 한 70%가 바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닷물은 굉장히 짠데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알죠? 왜 그렇죠? 전래동화에서 소금 나오는 맷돌이 바다에. 소금 전래도 소금 나오는 몰라? 맷돌설 아직도 가동 중이다. 예. 바다에 왜 소금기가 많아서 짜냐?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 왜 짤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 그 소금 성분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지구의 육지 쪽에 네. 네. 돌 속에 들어있던 게 좀 나온 거다. 바다로 삐져서 녹아 나온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물의 양이 너무 많은데, 그죠? 그래서 뭐 초창기에 약간 뭐 화산 활동이나 지각 변동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소금기가 될 수 있는 물질이 꽤 나왔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거니와 네. 추가로 뭐를 생각하냐면 네. 비가 내리면 네. 소금기를 끌고 모아가지고 바다로 계속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런 빗줄기를 따라서 내리는 물들이. 그리고 이제 바다에 그러면 물도 있고 소금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햇볕이 많이 내려쪼이면 그 중에서 물기는 증발되어서 바다 밖으로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쓸고 온 소금만 좀 쌓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바다가 점점점 더 짜져서 지금처럼 됐다라고 보는 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바다 얘기를 했는데 우주 얘기를 또 할 때도 우주. 인류가 어디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항상 물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많이 항상 생각을 따지죠, 항상 따지죠. 네. 네. 그게 저는 화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 일론 머스크도 어, 지금 동탄 쪽에 투자 좀 하셨나요? 화성 그 화성이 아니군요. 두 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안 맞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그 지금 화성 프로젝트 실제로도 지금 화성에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나요? 지구 바깥의 화성은 네. 우리가 아주 평화롭고 좋게 생각하는 동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다. 아주 혹독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화성에서는 동탄이 가장 살기가 좋다. 뭐 지구 밖에 웃을 있는-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들이대니까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보면 우리 동탄이 있는 그 화성도 비교적 그래도 좀 추운 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북 지방에 비하면. 그런데 지구 바깥에 있는 그 화성 행성은 정말 비할 바 없이 엄청나게 훨씬 더 춥습니다. 평균 기온 대충 따져보면 한 영하 20도 미만? 영하 20도가 기본 온도인. 거의 시베리아급이네요. 시베리아도 여름철에 더울 때 가면 더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영하 23도 정도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죠, 그죠? 네. 펭귄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 야 화성에서 살아봐. 네. 그렇게 하면 뭐 펭귄들이 화성에 가가지고 아씨 난 동탄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다른 데로 살겠지. 온도만 보면. 네. 그래도 왜 화성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갖고 있냐. 왜 계속 화성 갈 거니까 이렇게 계속 가시냐. 정답! 뭐죠? 물!
화성에 그나마 물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물은. 특히 극지방 쪽에는 꽁꽁 얼어붙은 형태로 물은 꽤나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 자체는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을 거다. 담수예요? 약간 예리하시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제가 네.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수업을 잘 듣는 학생. 날카롭시다. 성적이 좋다기보다는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듣는 학생. 저는 약간 잘 듣는데 못 알아듣는 스타일. 담수입니까? 진짜 좋은 포인트. 이거 진짜 훌륭하신데. 신이 난대요. 분발해야겠다. 네. 화성의 물에 소금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마실 수는 없는 게 지구에 있는 그런 소금기 같은 성분 대신에 화성에 있는 그 화성기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화성기가 뭐죠? 화성 소금기라고 해야 될까요? 과염소산염 같은 이런 성분들 들어있어요. 과염소산염이라는 게 그 혹시 자동차 운전하다가 에어백 터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어요. 아직 없으세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에어백이 사고가 안 나려면 아주 짧은 시간에 팍 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래야지 푹신하게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바람이 쑥 들어가면서 그게 훅 부풀어 오를까요? 이런 건 궁금하지 않나요? 아무리 빨리 돌아가는 펌프가 있어도 그렇게 한꺼번에 정말 0.05초 만에 훅 다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그런 거 그죠? 있으면 그쵸. 그러네. 그거 어떻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갑자기 팍 터집니까? 요즘은 좀 딴 방식도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거기에 화약 같은 걸 심어놔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이게 폭발하게 해요. 그럼 폭발하면서 당연히 연기 같은 그런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꽉 차면서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과염소산염류의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화성의 물 속에는 그 과염소산염 성분 물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네, 그래서 이거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면 큰일 나요. 그래도 우리 그 정수 기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수기 필터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 좋은 방. 훌륭하시 말씀. 아니 왜 여행 가면은 샤워기 필터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나올 때 그리고 그렇게 걸러주잖아. 화성에 뭐 이렇게 돌이나 뭐 모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딱 맞아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화성기를 걸러줄 만한. 네. 그게 안에 뭐 혼탁한 성분 이런 거는 충분히 걸러지는데 용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물질이 분해돼가지고 거기 있는 물하고 완전히 섞이게 되면 보통의 필터로는 걸러지지가 않아요. 정수하고 끓이면 되잖아요. 끓이는 거 좋은 방법이죠. 끓이는 거 훌륭한 방법이네. 물 소금기를 날리면 되지 않습니까? 끓이는 거 아주 맞네, 훌륭한 맞네. 방법. 끓여서는 이제 소금기를 날릴 수가 없고 끓이면 물이 날라오죠, 그죠? 물 위에서 이렇게 맞추게 물이 이렇게 매치게 해서. 해가지고 이슬 받아가지고 하는 거 네. 훌륭한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설비를 운영을 해서 대량의 물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계가 있다. 아니면 또 어떤 방법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세균 중에 이 과염소산염을 잘 견디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럼 개를 보내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개를 보내거나 아니면 개의 유전자를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딴 데다 집어넣는 거죠. 화성에서 훨씬 더 잘 자랄 만한 동물. 예를 들면 뭐 펭귄이라든가. 아니 아까부터 왠지 너무, 뭐 펭귄이 좀 너무 복수할 것 같죠. 펭귄만 괴롭히시는 거 네, 같아요. 펭귄 말고 그냥 뭐 화성에서 우리가 쉽게 기를 수 있을 만한 세균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화성에다가 이렇게 싹 풀어 놓으면 걔가 과염소산염들을 쫙 먹어치우겠죠. 그런 꿈도 사람들이 꾸고 있죠. 그러니까 물만 좀 착 해결이 되면은 네. 우주 그 이주가 진짜 현실화가 되는 물만 거예요. 사실 해결이 되면 진짜 우주 이주가 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물의 화학식 뭔지 아세요? 학창 시절에 이거 한 번쯤 들으셨을 텐데. O2. 아니 그 산소. H2O. H2O. 역시 학창 시절에 잘 들으셔가지고 기억 안 하고 계시네. 확실히 똑똑하다. H2O. 물이 H2O란 말이에요. 그래서 H2O를 지져가지고 전기 분해를 하면 H하고 O로 분해가 되거든요. 이 중에서 O가 뭐예요? 산소. O가 산소란 말이야. 그래서 물만 있으면 이거를 전기로 지져가지고 네. 산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네. 물만 있으면 되네. 그럼 그거를 사람 숨 쉴 수 있는 공기, 산소를 만들어내는데도 물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그 산소를 사용하고 나면 남은 거는 수소잖아요, 수소. 네. 수소는 뭐에 쓰겠어요? 불을 자동차. 붙이면, 우주선 연료로 쓰면 되는 거야, 우주에 가면. 그래서. 야, 그럼 아까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과염 그게 굉장히 그 포인트네요. 그 놈만 어떻게 화성에서 우리가 잘 제낀다면. 그러게. 예. 그래서 화성 물을 얘기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지구에도 진짜 많은 양의 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물 중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가 갑자기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구에서 우리가 바로 떠먹을 수 있을 만한 물, 네. 그런 거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지구의 물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바닷물이죠, 그죠? 네. 바닷물이 97%예요, 지구의 물 중에. 아, 그렇게나 돼요, 수치로? 바닷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은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바닷물이 이렇게 많은 게 좀 아깝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 바로 떠먹으면 딱 먹어봐도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딱 들지 않습니까? 그쵸. 수영하다 잘못 딱 먹어보면 너무 짜요. 바닷물 먹으면 이 삼투압이 맞아지지 않아가지고 몸속에 있는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탈수 현상. 우리 뭐 소금 뿌려가지고 뭐 절일 때 물기가 빠져나오는 현상 발생한단 말이에요. 바닷물 이렇게 많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3%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3%가 물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건데 또 여기에 물이 또 다 쏠려 있어. 또 그 3% 중에서 대부분이 여기에 쏠려 있어요. 정답! 어디죠? 강! 아니에요. 정답. 강보다 물이 훨씬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수증기? 아니에요. 정답! 수증기도 아이디어 좋다. 이거 아이디어 좋다. 근데 지하수! 지하수도 진짜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하수 아니에요, 근데? 그 지하수가 강보다 보통 더 많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강보다는 지하수가 많아요. 근데 지하수보다 더 많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왜 많냐면 변동이 없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습니다. 싸요? 근데 요즘 좀 줄고 있다고 해서 문제예요. 아!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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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세요. 계속 추운 지방에는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우니까 얼어붙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죠. 네. 그러다가 눈이 내리면 거기에 또 쌓이는 거예요. 많이 쌓이면 뭐 10만 년도 쌓이고 50만 년도 쌓이고 100만 년도 쌓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물이 어디로 가는 일 없이 쌓이기만 하니까 이게 3% 중에 대충 한 2%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강물, 기타 등등 잡다물 다 해야 1% 전체 물 중에. 그럼 이제 1%가 남았는데 그 네. 1%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인가요? 그런데 그 1%도 우리가 다 쉽게 닿을 수 있는데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온전히 가질 먹을 수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야. 아까 말씀하신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네. 그 1% 되는 물 중에 대략 한 60% 정도는 지하에 있다라고 많이 봅니다. 비가 내려서 강물로 많이 가지만 강물보다 땅으로 스며드는 물이 보통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한 60% 뭐 그 정도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물 100 중에 네.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전체의 몇 %다? 0.4% 정도. 0.4%밖에 안 돼요? 네. 0.4%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래도 쉽게 만날 수 있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 물이 되게 많은 거죠. 지구가 축복받은 행성인 거지 그러니까. 뭐 한강에 가면 뭐 아니 이게 진짜 우리가 저도 노벨 문학상 꿈꾸고 있습니다. 한강에 가면 진짜 물이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도 서울도 또 이 한강유역이 그죠? 맞아요. 우리 또 조상님들이 자리를 잘 잡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소중하고 없으면 안 되고 물이 이렇게 풍부한 행성인 우리 지구에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 정말 물을 틀기만 해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맞아요. 사실 익숙함에 좀 속아서 살고 있었었는데 이 소중함을 잊지 말고 그렇죠. 물의 소중함을 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의 세계사라는 책의 저자이신 스티븐 솔로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물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인류사의 전환점에는 물이 있었다. 이거 생각해보면 신기한 이야기. 이거 약간은 좀 특이한 이론일 수 있는데 물레방아라는 거 있죠. 물레방아. 네. 물레방아라는 게 기원전 1세기 이럴 때 네. 그때 개발돼가지고 세계 각지에 여러 군데 퍼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물레방아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물레방앗간 뭐 이렇게 네, 하는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물레방아 뭐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물레방아하고 인류 문명의 큰 전환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네. 중동 지역 사람들,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이 발달하고 잘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인류의 고대 문명,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들, 무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뭐 바빌로니아다, 수메르다, 뭐 조금 더 건너가고 이집트다, 다 그 중동 그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중세가 끝나고 나면 뭔가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일어나가지고 유럽 지역에 굉장히 선진국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을 하는 게 물레방아다. 물레방아설이 있어요. 물레방아설이. 왜냐면 물레방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물이 돌면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일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뭐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생기는 거구나 자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물레방아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방아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죠. 중세가 끝난 다음에 유럽에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요거를 방아 찢는 거 말고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용도로 다 활용을 해보자. 물을 여러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네, 물의 그 힘을 활용을 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는 거는 대장간 나오는 장면 사극 같은 데서 보면 네. 항상 무슨 망치 같은 걸로 네, 쇠를 네. 두들기고 있어요. 대장간에서 철 제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작업이 이 두들기는 단조 이런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물레방아에 연결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더 기술을 개발해서 나중에는 어떤 것도 만드느냐. 용광로에서 철을 녹이려면 그것도 풀무라고 해가지고 이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물레방아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면 오, 그러네요.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그게 곧 돈이 된다, 이런 문화가 쫙 생겨가지고 이 물레방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유럽 사람들만큼 기술이 뒤처지지 않았던 이 중동 지역 사람들, 아랍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했느냐? 여기는 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 거기 사막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아이디어가 생길 수 없는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 사람들은 자꾸 격차가 벌어지면서 뒤졌다라는 그런 설이 있죠. 뒤졌다. 뒤처졌다? 뒤졌다고. 아랍 지역, 중동 지역 사람들은 뒤처졌다. 뒤처졌다. 이런 설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설 차원을 넘어서서 네. 이때는 진짜 이걸로는 진짜 유럽이 훅 치고 나갔다. 뭐죠? 라고 다들 동의하는 거는 역시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증기기관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네. 결국은 물을 끓여가지고 그 김이 나오는 힘으로, 수증기가 나오는 힘으로 기계를 돌리는 게 증기기관이거든요. 결국은 그것도 물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은 물하고 진짜 깊게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배를 움직이는데도 배에 사람이 힘들어서 뭐 젖거나 바람 기다려가지고 가거나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근데 전기기관으로 기계를 돌려가지고 배를 움직이게 하니까 훨씬 더 큰 배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배를 타고 우리가 어디나 갈 수 있다. 그리고 큰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어마어마한 양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니까 그만큼 바다, 강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또 물이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 무슨 역사책 이런 거 보면 삼면이 바다라는 게 네. 약간 단점처럼 나온 책들도 많이 있어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옆으로 뻗어나가기가 좀 좁다. 맞아요. 그런데 현대로 오게 되면서 이 증기기관,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후에는 배가 바다를 자유자재로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구가 발달하고. 항구가 발달하고 항구 도시가 발달하니까 이 삼면이 바다인 게 이익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 무역을 잘하고 수출 수입을 잘해가지고 이 바다 물을 이용해서 급속도로 성장을 지금처럼 했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 얘기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야, 봤어요? 지금 중세부터 네 저 그냥 우리나라 다 현대사까지 배웠어요. 그냥 쭉 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도 물이 뭐 아주 중요했고 인류 역사가 발달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물이 항상 함께했었다. 그렇죠. 이렇게 물은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자원이죠. 만약에 물이 없어진다면. 물이죠, 그건 너무. 좋았어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를 흔히 네.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청산유수. 청산유 수!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을 하는 것을 형용하는 것도 물로 우리가 비유를 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낸 것도 어쩌면 거의 뭐 물 흐르듯 거의 워터파크였다. 그래서 물이 이만큼 우리의 문화 속에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좀 자각을 하면서 물을 조금은 더 귀하게 생각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이 딱 하나 하시죠. 있어요. 편의점에 가면 물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물이 제일 깨끗하고 인간에게 좋습니까? 제가 보기엔 인간에게 가장 좋은 물은 우리 현대 큐밍에서 정수한 물이 아닐까. 그 이상의 물이 있을까요? 어쩜 저랑 그렇게 생각이 똑같았어요.